네. 이번 시간은 이제 SNMP를 이용해서 장비로부터 어떤 정보를 가져오는 이 SNMP라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뭐 이 전 시간까지는 이런 장비들이 정상적으로 살아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ICMP라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제 핑이나 트레이스 라우터 같은 툴로서 이제 뭐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확인했다라고 하면, 근데 이런 장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태 정보들이 있을 거잖아요, 주로. 상태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장비들이 어떤 상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가장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정보들을 가져와야 되는지, 주로 이제 이 SNMP 같은 경우는 심플 매니지먼트, 이제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의 약자예요. 그래서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고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어떤 단순한 프로토콜로서 이제 네트워크 장비들을 이제 어떤 정보값들을 이제 쿼리앤, 아주 심플한 어떤 쿼리앤 리스폰스 형태로 정보를 가져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장비로부터 상태를 가져오는 정보가 뭐 CLI에 접속해서 아니면 외부로 들어가서 메뉴를 누른다거나 CLI에서 이제 명령을 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 케이스가 많은데, 그건 어드민들이 이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시점에 들어가서 어떤 상태 값을 커맨드를 쳐서 가져오는 형태죠. 물론 이것도 이제 스크립트화를 해서 뭐 파싱을 한다든지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활용을 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요런 그 형태를 좀 더 주기적으로 단순하게 다른 응용에서도 이제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종의 정형화를 시켜놓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감지, 어떤 장비가 먼저 이런 NMS들한테 내 상태 정보가 변화가 생겼을 때 알려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요, 이제 SNMP를 통해서 물어보는 대표적인 게 이제 NMS들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겠죠. 매니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장비들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SNMP 에이전트, 그리고 정보들 값을 어떤 구조화를 시켜놓은 MIP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MIP이 이제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형화되어 있는 형태는 뒤에 이제 OID를 하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UDP 160, 161 포트를 이용한다. UDP를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60이 이제 주로 get을 통해서 가져올 때 활용하는 거고요. 161은 이제 트랩 같은 걸 할 때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명령 체계가 get, set, trap 크게 세 가지 종류. get은 어떤 정보를 가져오는 거, 물어봐서 이제 걔로부터 가져오는 거죠. set은 어떤 설정을 바꾸는 건데, SNMP를 가지고 set으로 활용하는 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뭐 그만큼 이제 네트워크 장비가 사실 단순하게 이런 그 어떤 커맨드만을 그 장비의 상태를 바꾸기가 상당히 이제 영향도가 크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장비들과 연동해서 계속 어떤 상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변경 작업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단순한 어떤 트리거를 만족했다라고 해서 바로 뭐 커맨드를 바꾸는 건 쉽진 않아서, 특히 이제 SNMP 같은 경우는 또 보안적으로도 약간 이슈가 있어서요. 그 다음에 트랩도 제가 초창기 한 20년 전이죠. 자꾸 말씀드리는데, 그때만 해도 뭐 HP 오픈뷰라는 엄청나게 비싼 뭐 NMS 툴들이 엄청나게 많이 뭐 도입을 하거나 막 당연히 사야 되는 어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뭐 회사에서는 그때만 해도 몇 억대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픈뷰 화면을 띄워놓고 뭐 계속 팝업이 뜨는 거예요. 그 팝업이 뭐냐면 SNMP로부터 이제 그 장비의 상태 정보, 인터페이스가 다운됐다거나 뭐 살았다거나 이럴 때 계속 들어오는데,
이것도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죠. 너무 많은 장비. 사실 SNMP 쓰는 이유는 가장 큰 게 이런 장비가 몇 대 안 될 때는 뭐 들어가서 상태 정보 확인하거나 뭐 단순한 툴로 확인해도 상관없는데 이게 이제 수백 대, 수천 대의 장비들로부터 어떤 정보를 가져와야 될 때 계속 그걸 스크립트 하기도 쉽지 않고 CLI로 들어갈 수는 더더욱 없는 문제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일괄로 이런 NMS를 설치해서 정보를 계속 게더링하는 걸 이제 주기적으로 걸어놓는 거죠, 사실. 근데 트랩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도 안 보게 돼요. 예, 안 써요, 거의. 그래서 지금 거의 get 커맨드만 가지고 어떤 성능에 대한 상태 정보 값들을 계속 그래프화 시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장비들이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지를 정의해 놓은 게 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밉 값을 가져오는 형태가 이제 OID라는 걸 이용을 해요. 그래서 오브젝트 ID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일종의 이제 약간 어떤 트리형으로 돼 있어서 표준화가 돼 있고요. 그래서 넘버링이 다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보시면 점부터 시작을 하고요. 어떤 값을 가져올 때 특정 값에 대한 어떤 직칭하는 ID 넘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NMS가 이 OID 값을 물어보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OID 값의 이제 종류가 이 유형이 이제 벤더별로 이렇게 쭉 정의가 되는데 중간에 이제 프라이빗 형태가 있고 이제 매니지먼트 형태가 있는데 이런 쭉 내려오게 되면 .1, .3, .6은 거의 다 똑같고요. 그다음에 1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고 나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이제 시스템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인터페이스의 유틸 정보 값을 물어보는 거는 이 매니지먼트 쪽에 OID 체계를 모든 벤더들이 거의 동등하게 따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벤더 시스코나 주니퍼, HP 뭐 이런 벤더들 뿐만 아니고 SNMP가 OS에도 다 데몬 형태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뭐 리눅스라든지 뭐 이런 유닉스 계열의 제품들에서도 SNMP 이제 일반 그 데몬을 올리게 되면 이런 형태의 밑값은 기본적으로 다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인터페이스 정보는 이렇게 가져오게 되고요. 벤더별로 특화되어 있는 어떤 정보값을 줄 수 있는 체계가 또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프라이빗 형태로 해서 이렇게 엔터프라이즈라 해서 여기 보면 시스코가 있고 노벨이 있고 뭐 이렇게 쭉 계속 디벨롭을 해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벤더별로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체계를 갖춰놓고 있고요. 장비를 만들 때. 그래서 그 NMS가 이제 이런 NMS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새로운 장비가 들어왔어요. 새로운 벤더에. 그럼 이 값에 대한 어떤 체계값을, 밉값을 벤더로부터 받아서 여기에 그 데이터의 구조화되어 있는 형태를 설치를 해놓고 이 OID를 통해서 해당 데이터들을 가져올 수 있다. 쿼리를 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벤더 이 제품군들이 줄 수 있는 데이터를 OID 구조로 식별해서 가지고 있는 체계가 이제 MIB라는 밉이라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결론은 이 NMS가 그래서 SNMP라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get 가지고 해당 OID를 쿼리를 던졌을 때 그 장비가 답을 주는 형태 값을 뭐 인터페이스 너 지금 util의 옥텟 값이 얼마야 뭐 이런 거죠. 주로 성능 지표나 이런 것들을 이제 SNMP를 통해서 다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util, 그다음에 CPU, 메모리, 뭐 그리고 뭐 방화벽의 세션 테이블, L4도 커넥션 테이블, 뭐 SLSL VPN 같은 경우는 그 벤더가 이제 그런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제공한다라고 하면 커넥션 테이블 뭐 이런 정보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가져와서 이제 그래프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능 지표가 이렇게 시간대별로 값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인터페이스의 라우터 같은 경우나 스위치 같은 경우에 이제 포트 정보, 인터페이스 정보에 밴드위스가 지금 얼마인지 BPS로 가장 많이 보고 활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런 값들을 가져올 때 SNMP로 이제 NMS가 물어보는데 해당 이제 이 OID 값, 뭐 이건 시스코 이제 요 아까 말씀드린 이 인터페이스 체계의 인터페이스의 여기 옥텟 정보라고 보시면 요 값이 있어요. 그래서
1.16까지 쭉 가죠. 뭐 따라가 볼까요? 136, 121, 121, 그다음에 둘둘 하나 16, 둘둘 하나 여기 16번째가 아마 옥텟 값이고요. 그래서 이 해당 옥텟 값, 아웃의 옥텟이죠. 이거는 인터페이스의 아웃바운드로 쌓이는 바이트 카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값을 이건 바이트죠 사실. 이걸 BPS화를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이 값을 예를 들어 주기적으로 뭐 1분에 한 번씩 가져온다라고 할게요. 1분에 한 번씩 이 값이 처음에는 예를 들어 1000이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 1500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이 차이값들이 1분 사이에 500바이트가 지나간 거잖아요. 그거를 안다라고 하면 이 비트화를 BPS화를 시킬 수 있게 초당 몇 비트가 나가는지를 환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NMS가 이제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아시는 뭐 MRTG는 굉장히 오래돼서 지금 안 쓰고요, 거의. 근데 MRTG가 나왔을 때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은 이걸 이제 이렇게 로 데이터로 뭐 5분에 한 번씩 계속 찍어서 BPS를 만들어서 텍스트 DB 형태로 계속 쌓으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근데 이 사이즈가 계속 커져서 로 데이터를 계속 찍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때 RRD라는 개념이 라운드 로빈 데이터베이스라 그래서 평균화를 시키는 거예요. 데이터를. 뭐 그런 메커니즘이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캡타이 리브레라는 이런 오픈 소스 기반의 이제 NMS 솔루션들에서 대부분 그래프 그릴 때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하우스로 이제 개발해서 많이 사용을 하거나 이제 솔루션들 만들고 있는 업체들이 예전에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이것도 한번 다 깔리고 나니까 이제 더 팔 데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런 NMS 자체를 개발을 할 때는 이제 리눅스가 가지고 있는 이런 넷 SNMP 이제 툴 같은 걸 활용해서 DB랑 같이 엮어서 얘를 통해서 정보를 가져와서 DB에 쌓고 뭐 그렇게 해서 보여주고 뭐 이런 형태로 개발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SNMP 자체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 구조화 시키는 이 데이터의 체계도 약간 벤더별로 너무 다르고 그 다음에 확장성도 좀 떨어지고 그걸 가지고 주고받고 어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안성이라든지 어떤 이 프로비저닝 이걸 가지고 뭔가를 다시 활용해서 다른 데에 써서 다시 집어넣고 요런 형태가 좀 떨어져서 이제 요런 것들을 좀 개선해서 넷컴프 기반의 어떤 양이라는 어떤 이제 구조와 이제 약간의 이제 언어적인 프로그래밍이 좀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아예 이제 REST API를 대부분 쓰죠. 그래서 이제 뭐 아예 이제 그 HTTP를 이용해서 값을 이제 거기도 똑같이 이제 RESTful 기반의 시스템들이 이런 데이터들을 줄 수 있게끔만 API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 벤더들이 그 REST 그 API를 통해서 쿼리에서 가져오는 형태는 쉽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른 데 활용할 수 있고 뭐 확장성도 크고 개발자들의 친근감도 훨씬 높기 때문에 REST API 기반으로 많이 바뀌고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네트워크 장비들이 엄청나게 이미 많이 깔려 있고 기존에 깔려 있는 자원들은 뭐 요런 기능들을 구현을 하지 않고 있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에 이제 SNMP가 많이 깔려 있어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대부분 SNMP를 기반으로 NMS가 구현이 되어 있다. 왜냐면 SNMP를 안 쓰고 이걸 다 바꾸겠다가 쉽지 않은 게 시스템이 이걸로 다 쿼리하게끔 만들겠다라고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든 네트워크 디바이스들을 커버를 할 수 있냐 운영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관리해야 되는 자원 중에 네트워크 장비가 뭐 한 1000대가 있는데 한 100대 정도는 REST API 기반으로 다 지원돼서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SNMP 기존에 갖고 있는 걸 안 써서 나머지 900대를 관리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바로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거죠. 참고적으로 이런 그림은 제가 이제 리브레 화면을 통해서 가져온 형태고요. 이런 형태로 이제
성능 데이터들을 이렇게 시계열로 데이터들을 찍어서 봐서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이 시점에 뭐 그런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뭐 NMS 중에 이제 임계치를 걸어서 어떤 특정 숫자가 지나면 알람을 형태로 띄운다든지 뭐 이런 형태까지도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운영 관리를 한다. SNMP에 대한 개념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운영 관리를 좀 더 고도화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 라고 하면 요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디테일하게 이제 어떤 장비들이, 어떤 벤더들이 어떤 OID 값을 가지고 밉 브라우저 같은 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어떤 형태가 들어온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거든요. 뭐 그 정도까지도 직접 가져와서 실제 좀 더 상세하게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